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물가와 패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7월 13일 미국 6월 CPI가 발표됩니다. 6월 CPI 수치에 따라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번 CPI 수치를 주목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패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월가의 시선 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빠른 긴축 그리고 소비 위축,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7월 8일에 미국에서는 견고한 고용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고용이 37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는 기우였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일단 고용은 견고한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월가의 시선은 7월 13일에 발표되는 CPI 수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고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일단 주류적인 이야기는 경기 침체는 일단은 아직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게 주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MKM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고용 성장은 당분간 경기 침체를 피할 만큼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치기는 하지만 고용이 후행적이다, 지금은 좋지만 올해 후반기부터는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간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용은 좋지만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할 만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고용이 견고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지배적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용이 견고하게 나오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전월 대비 조금은 완화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정점으로 가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패드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드가 주시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뭡니까? 바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용이라는 거는 일단 안정적으로 견고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패드가 고용을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집중할 것인데, 자, 고용이 견고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좋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강력한 수치로 나온다면은 더욱더 강한 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시장에 굉장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자, 헤드라인 수치로는 전년 대비 8.7% 상승을 예상하고, 자, 근원 CPI는 5.7%를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지난달보다 더욱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드라인 수치 기준이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지난 6월에 발표된 5월 CPI 헤드라인 수치는 8.6%였는데 이 8.6%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근원 CPI는 조금 하락을 해서 6.0%에서 5.7%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수치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면은 서프라이즈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더 높게 9%대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쇼크로
빠지겠죠. 일단 뭐 근원 CPI는 더 낮게 예상하는 이유가 근원 CPI에서는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빠지기 때문인데 에너지 부분에서 높은 수치가 나올 거리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수치에 대한 예상치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월가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견해들을 자꾸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견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조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전망 지난달에도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왔는데 지난달에는 어떻습니까? 자, 월가에서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쇼크를 줬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게 바로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물론 높은 수치가 나올 건데 컨센 자체가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고, 자,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월가는 기본적으로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음식료, 주거비, 서비스 여전히 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뭐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6월 말에는 좀 떨어졌지만 6월 초 중순까지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일단 6월 CPI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고용이 일단 탄탄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만약에 6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아니면 예상치만큼 나오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패드는 더욱더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나오면서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미 월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어요. 뭐 전망치로 증권사마다 좀 다르지만 8.7%, 그리고 월가 전체적인 컨센은 8.8%로 잡고 있습니다. 자, 6월에 발표된 CPI가 8.6%로 쇼크를 줬는데, 자, 그것보다 더 높은 8.8%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이 패드의 0.75% 금리 인상도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패드가 0.75% 금리 인상을 할 확률로 90%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이 정도 수치는 벌써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물론 실제로 0.75%가 나온다면은 일정 부분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방 회복을 할 만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마 0.75 가겠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 쇼크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0.75 인상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CPI 수치가 일단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월가가 금리 인상을 0.5%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 8.8%라는 수치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8.8%가 만약에 컨센에 부합하는 8.8%가 나타나면 또다시 뭐 48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뉴스를 장식할 겁니다.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는 거예요. 뭐 지난달이어서 또 경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도 굉장히 큰 충격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낮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더 문제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근원 CPI 수치죠. 변동폭이 큰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수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은 시장은 또 충격에 빠질 수 있고, 패드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더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7월 말에 FOMC 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한 보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죠.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근원 CPI 수치가 나온다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가 계속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더 오른다면은 1%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이런 인식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조금 주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7월 CPI 발표가 중요한데, 과연 CPI 수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원 CPI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쇼크가 또 나온다면은 패드가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1.0%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보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CPI 수치에 모두가 주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난 6월 29일 날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가서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빠른 긴축은 약간의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지만 더 큰 고통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거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온다면은 강한 의지로 더욱더 빠르게 긴축을 행하겠다, 이렇게 또 속내를 내비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파월 의장의 이런 멘트가 있었고, 연준 의원들도 이런 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7월 CPI 수치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은 패드가 과연 더욱더 강한 스텝을 밟을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강한 스텝이라는 것은 1.0%의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런 행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0.75%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컨센으로는 뭐 90% 이상 0.75%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은 전월 대비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컨센은 현재 8.8%인데 전월은 8.6이기 때문에 전월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인플레 결과치를 받아보더라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 예를 들어서 9%대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완전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패드가 굉장히 강력한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스텝을 밟는다면 시장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지금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은 과연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인가, 이 정도로 높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안도를 할 것인데, 그렇지만 기름값, 주거비, 임금, 서비스 물가 등 모든 것이 지금 수치상 전월 대비해서 높다. 이제 이것이 좀 문제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높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으면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월가에서도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높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난달에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극단에 베팅하는 갬블러가 되지 말자, 도박을 하지 말자. 자, 이것이 또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만 나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즘에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동학개미에서 도박개미로 뭔가 지금 극단적인 배팅을 하고 뭔가 도박스러운 그런 행보를 보이는 개미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굉장히 저는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